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굿.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실화입니다. 저는 당시 결혼했던 사람과 좋지 않게 헤어졌고, 이 이야기는 그 신혼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꽤 길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후에 이 집 관련해서 너무 나쁜 이야기를 들어서 익명으로나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 신혼집은 일산의 모 아파트였습니다. 신혼여행 이후 이 집에서 짧은 기간을 지냈지만 이 집에만 들어오면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다운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평소 친구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했으면 했지. 저는 절대 우울하고 음침한 성격이 아닙니다. 살면서 내 입으로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오면 우울하고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증상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웬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서 죽어, 뛰어내려 라고 얘기하거나 정말 심할 땐 부엌에 있는 칼을 보고 저걸로 내 목을 긋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혼자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베란다 난간에 서서 몸을 반쯤 내놓은 상태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곤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전 남편의 난폭함이 상상을 초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보다 더 무섭고 매일 두려웠던 건 오늘은 이 인간이 또 들어와서 어떤 미친 소리를 할까 이 걱정이었거든요. 연애할 때는 정말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결혼하고서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지.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한번 화가 나면 자제가 안 돼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눈 돌아가서 사람 화나는 걸 보시면 왜 무섭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처럼 다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빌고. 물론 이게 결정적인 이혼 사유는 아니었지만 이 집에서 본 그 사람의 모습은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혼하기까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법원에 갔거든요. 우여곡절 짧은 결혼 생활 후 결혼 전에 택일 날짜를 받으러 갔던 사주 아저씨네 다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저를 기억하는 눈치였어요. 바로 제 이름을 물어보고는 신랑 이름이 최땡땡 하시더니 저번에 택이라고 갔던 사람이 아니냐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올 줄 알았다면서요. 그러면서 따로 빼둔 것 같은 그때의 상담 종이를 다시 꺼내셨습니다. 이게 되게 드문 경우긴 한데 나중에 다시 찾아올 것 같은 사람들 종이를 보관하고 계신데요. 그러고 나선 그때 찾아왔을 때는 궁합을 보러 온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이미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날짜를 받으러 와서 내가 이야기를 못하고 조용히 넘어갔는데 하시면서 이혼해서 온 거 아니냐고 바로 알아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전 남편 사주에 쌍칼이 있다고. 칼을 2개 차고 있는데 이 사주가 왜 그 대구였나? 여자친구랑 헤어진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다 죽인 다음에 여자친구 어머니 폰으로 연락해서 급한 일 있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여자친구까지 다 죽이려고 했던 사건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집에 도착해서 도망치다가 뛰어내려서 겨우 살았던 그 사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에 그 남자 사주랑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주 아저씨도 당시에 그냥 궁합이었으면 다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택일이라서 조용히 넘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다른 환경의 이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양가 부모 운이 좋거나 두 사람의 자식 운이 좋으면 서로 궁합이 나쁘더라도 이겨내고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일단 돌려보내줬다고 하셨는데 역시 문제가 있었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이런저런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끝에 그걸 다 들은 아저씨가 갑자기 신혼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주소는 뭐 일산 땡땡동 땡땡번지 뭐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근데 그 집 서양 쪽에 있는 곳 아니냐면서 숫자 구성이 13층에 1313호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걸 들으시더니 숫자 기운도 좋지 않고 두 사람 사주랑도 되게 안 맞는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리학적으로 안 맞는? 뭐라고 하셨더라? 음울한 기운이 있는 집이라고. 주소와 숫자가 귀신이 잘 되는 호수라고 하셨어요. 거기 한번 알아보라고. 기운이 좋은 집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나중에 짐 빼러 갔거든요. 저 정말 엄청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혼하고 짐을 빼려는데 전 남편의 위협이 너무 무서워서 덩치 큰 남사친을 불러서 같이 짐을 뺐어요. 전 남편이 그동안 어떻게 제 주변 남자 지인 연락처를 다 알아가지고는 너도 걔랑 만났지? 만났잖아! 전화로 소리를 지르고 온갖 민폐를 다 질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보다 힘세 보이거나 덩치 큰 사람들한테는 또 지랄하지 않거든요. 사람을 또 가려요. 자기보다 센 사람은 악착같이 알아가지고 이 덩치 큰 남사친한테도 한번 연락이 왔었다는데 강원도 사투리로 걸쭉하게 욕을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죄송합니다 하고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참네. 아무튼 그리고 엄마도 같이 가셨거든요. 아무래도 혼수 물품을 빼야 하다 보니 사다리차까지 부르고 그랬는데 이건 엄마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 짐을 뺄 때 아래층 아줌마랑 이웃분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대더래요. 저것 봐, 살아나가는 게 다행이지. 엄마가 모른 척하고 왜요? 이 집도 뭔 일 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아니 전에 살던 사람도 죽고 그 전에 살던 사람도 뛰어내리고 여기는 이번에 신혼부부 들어왔길래 좀 기세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라며 그래도 칼불이 만나고 나가는 게 어디냐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주 아저씨 말이 맞았던 거죠. 듣자 하니 이 집에서 전전 사람이었나? 칼부림 나서 죽고 앞전에 살던 사람은 뛰어내려서 죽고 그전에는 안방에 목매달아서 죽었다고 했다고. 방금 기억났는데 이 집에서 칼부림이 아마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이 칼로 목을 찔려서 죽었다고 한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고 속상해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지금도 엄마가 얘기하세요. 네가 계속 그 집에 살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누가 알겠냐고. 결혼할 때 전 남편 쪽에서 좋은 집 구했다고 생색냈는데 아마 엄청 싸게 나왔던 집일 거예요. 엄마가 들은 걸로만 3명이 죽어나간 집인데.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짐을 빼고는 다시는 그쪽 근처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나와서 혹시나 그 집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온갖 걸로 다 검색을 해봤는데 인터넷에는 아무런 기사도 없더라고요. 집값 떨어질까봐 쉬쉬하곤 했겠죠. 지금도 누가 들어와서 살고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진짜로요. 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고3 때까지 살던 집 이야기도 조금 해드릴게요. 그 집은 주방 옆으로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주로 잡동사니를 넣어두거나 옷방으로 썼던 방이었어요. 창고방이라고 해둘게요. 빛도 잘 안 들어올 정도로 어두웠고 아주 작은 창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뒤쪽으로 뭔가 휙 하고 그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꽝 하고 닫히고 그랬대요. 근데 그 창고방에 작은 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창문이 얼굴 하나 겨우 보일 정도의 정말 작은 창인데 솔직히 그 작은 창을 통해서 바람이 불어봤자죠.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어야 방문이 닫힐까요? 바람으로 닫힐 정도의 창이 아니었거든요. 엄마도 무서워서 바람일 거야, 그냥 바람이겠지 하고 사셨대요. 근데 창고방, 저도 그걸 겪었거든요. 창고방을 보고 있으면 뭔가 형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제 방에서 뭘 하고 있다가도 창고방 쪽으로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쪽을 안 보고 있더라도 눈 옆쪽으로 뭔가 느껴지거든요. 그럼 안 봐야지 생각하고 늘 그랬어요. 안 보면 안 보이겠지 싶어서 늘 시선을 피했던 곳.
하루는 강아지 임시보호를 한다고 코카스파니엘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그 강아지가 이상하게 그 옷방만 보면 너무 짖고 으르렁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방문을 닫으면 끙끙거리면서 문을 긁고 말이죠. 그래서 집 아래 목사 살면 뭐 하냐고, 이 집 나가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집을 이사 나온 뒤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사실 그 집에서 이사한 거 맞다? 이랬더니 엄마가 바로 창고방?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뭐가 막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문도 닫혔어. 알고 보니 엄마도 똑같은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서로 무서워서 다른 가족이 무서워할까봐 얘기를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몇 년을. 대단하다, 대단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집 막 이상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저 고3 때 집에서 매일 가위 눌렸거든요.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위치에 있던 여자가 하루하루 가까이 오는데 처음에는 방구석 모서리에 서 있다가 가위야 가위, 가위 눌리면 삐 이러면서 오는데 그럼 그 다음 날에는 컴퓨터 쪽에 있고 저는 또 가위야, 그 다음에는 서랍장에 가위야, 다음 날에는 책상 위에, 다음에는 더 가까이 침대 쪽으로. 이제 답이 없다, 오늘은 나 뒤지겠다, 더 이상은 없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는 허벅지 위에 앉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는 느낌? 무거워요. 느껴져요. 하지만 눈을 뜨진 않았어요. 엄마한테 또 얘기했죠. 엄마, 나 요즘 가위 눌린다? 넌 요즘 공부도 안 하는데 왜 가위 눌리니? 걱정해 줄 줄 알았는데 다른 조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상체를 누르는데 하지마! 하지마! 씨발! 아이씨! 소리를 빽 지르고 쌍욕하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깼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연예인이 손가락 끝이나 엄지발가락 이야기를 하는데 몸 전체를 못 움직일 때는 엉덩이, 거기에 힘을 주면 깬다고 그래서 이겨냈어요. 이후엔 가위 눌리면서 봤던 여자는 안 나타나긴 했어요. 근데 그 창고는 계속 그랬어요. 뭐였을까요? 그 집도 지금 누가 살고 계실 텐데 모쪼록 별탈 없으시길 바랍니다. 미스테리굿 다시 오픈했다고 들었어요. 바문이 쿠키 주나요? 지켜보겠습니다. 미스테리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